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날 또 식사성에 오전에 식사훈련을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안성에서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였던 가오동이 축제가 마감이 됐는데요. 축제 전부터 시작해서 축제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국민들이 우리 가오동이 축제를 잘 알고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가오동이 축제의 매력들을 너무 잘 알려주셔서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가오동이 축제가 큰 사고 없고 작년보다 더 많은 국민들과 또 해외에서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멋진 축제를 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안성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들을 우리 안성 시민분들 그리고 안성에 계신 있는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화성에서 안성까지 가는 고속도로 민간 사업 적정성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네, 사업 개요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시점은 지금 평택 고속도로에 있는 화성시 양강면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안성 부산을 거쳐서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일지구나 화동리에 맞닿는 고속도로 가는 구간입니다. 총 길이는 45.3km고요. 기본 차선은 4차로 있고요. 부분 또 2차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BPO A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한 2조 70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5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 주관은 국토부에서 하고 시행자는 최초 제한되는 기획건설입니다. 한번 주시죠. 사업의 추진 현황 이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에 기획건설에서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안성에서는 그 이전부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계속 북부 도로망 건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노선과 관련돼서 북부 개발에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저희 안성시에서도 국토부에 23년 6월에 민간 투자사업 의견서를 제출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해 11월에 민간 투자사업 적정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의뢰를 했고요. 25년 10월에 적정성 조사 원료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들이 남아있고요. 사전 절차들이 27년도 정도에 마무리되면 제3자 제한 공공의 우선 해당 대상자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제한자는 기획건설이지만 최종적으로 시공자가 확정되는 것은 한 27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 계획스님이 금융약정 체결로해서 계획적으로는 2030년에 공사가 착공돼서 35년도에는 운행을 할 수 있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PO A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기간은 민간에서 40년 정도 운행하고 국토부로 기술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시죠. 아까 사진들 많이 찍으셨는데요. 큰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택 고속도로에 붙어서 여기가 이제 시점이 되겠고요. 저희 안성과 관련돼서 어디쯤을 지나가는지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양성하고 그다음에 세종도심 고속도로가 있는 고산 지역, 그다음에 고개, 삼촌, 부산 일주 그래서 중부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맞닿는 고속도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고속도로를 화성, 안성
고속도로 그러면서 일명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용인 지금 시스템 반도체 국가 선단 예정지하고 바로 이렇게 5km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SK가 공사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하고도 인접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기대하는 바는 그동안 이 38국도도 그렇고 그 충북제천 고속도로도 안성에 이제 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성에 이제 북부 지역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부권 지역들의 개발이 많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부도로 건설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동부권 지역의 개발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소부장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K 반도체 벨트의 각각의 생산들만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K 반도체 벨트 중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돼서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도 저희 안성에 더 많은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용인의 최남쪽에 위치되어 있는 이 반도체 생산들하고 안성만의 이제 도시가 거리들이 축소되면서 다양한 생산 뿐만 아니라 택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과정들을 우리 국회의원실을 하고 또 안성시가 잘 협조해서 계획된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 안성시에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안성에서 국회의원 시장이 같이 어른들 뵙는 자리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할 때는 10여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좋은 일 많이 만들어서 국회의원 시장, 시장 국회의원이 같이 지역 어른분들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해서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중장기 우리 안성의 교통 성장을 좀 해나갈 건가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시장 국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선거가 이제 선거법 후보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내용을 연결드리지 못하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리가 끝나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멤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내용에 충실하게 들어주시면 오늘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조금 이따가 11시에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를 안성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국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안성의 교통지도가 순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안성 태안고속도로가 지난 3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8월에는 잠실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잠실 청주공항 GTX 민자철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에 도입됐습니다. 9월에도 크게 축하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용인 안성 청주고속도로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요. 요즘 안성 시민들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38국도 확장 공사가 드디어 8년만 마무리되어서 3.7km 전 구간이 완전 대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성에서 우리 안성에 있는 화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동신산업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해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우리 안성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향후 우리 안성의 교통 청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 안성은 2개의 철도 인프라와 7개의 고속도로망,
일명 2+7 교통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66개 시군 중에서 섬 지역이 광화, 옹지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철도나 전철이 없었던 교통사각지대 안성의 모습은 이제 과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안성은 최첨단 물류산업, 여객,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중부 내륙의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안성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개통된 경북, 중부, 평택, 제천, 포천, 세종 4개의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잠실, 안성, 청주공항, 직대식도 광역, 철도, 평택, 구발선 등 2개의 철도 노선과 안성, 태안 고속도로, 화성, 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용인, 안성, 충주 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를 모두 갖춘 2+7 교통망을 반드시 완성시켜 안성이 수도권과 중부 내륙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실, 안성, 청주공항, 지택식도 뱅철도는 내년 말에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심하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켜서 안성 철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안성, 두발 반도체 철도는 최근 기재부에 변화된 예타 지침과 내년 말 현대차 중국, 동신산단 착공 등 산업 여건의 변화 등을 무기로 삼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겠습니다. 오늘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된 화성 안성 고속도로와 한 발 앞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전략 환경 영역 평가 단계에 들어간 용인 안성 충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세종 구간을 차질 없이 완공시키고 지난 4월 민자 적격성 조사에 돌입한 안성 태안 고속도로가 반드시 조사를 통과해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2+7 교통망이 완성되면 세종시국 지리지에 나온 것처럼 3남의 길이 모두 안성을 거쳐간다는 한양의 인호도시로서 안성의 위상이 100년 만에 회복되는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조선 3대 시장으로서 과거 안성의 위상을 2+7 교통망 완성으로 온전히 재해내겠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2+7 교통망을 바탕으로 안성을 서울과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관문도시이자 반도체 산업과 첨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부 내륙의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4개 국가 소부장 산업단지 중 반도체 소부장 산단은 우리 안성이 유일합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메카 안성의 미래 비전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 경쟁력과 삶의 질을 두루 갖춘 안성의 미래를 위해 내실을 더욱 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2가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신산단을 조속히 착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현대차 배터리 공장의 조속한 완공과 향후 발전 가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와 질 높은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향후 2년,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이 우리 안성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 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 여부는 모두 내년 안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완공 시기는 모두 대체적으로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입니다. 향후 2년 안에 안성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각오로 2+7 교통망을 반드시 완성시켜 안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도,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도 모두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우리 안성의 놀라운 변화를 위해 언제나 안성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보내드린 자료에는 조금밖에 만들었는데 최근 말씀드린 2+7 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사업이 어디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현황하고 주요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메일로 보내드릴 텐데 다 있으니까요. 아까 앞서 보신 노선도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 적격성 통과를 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협치가 상당히 빛났다고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 적격성을 통과돼서 지금 어떤 이제 기대 효과죠.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2035년인가 앞으로 10년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관련된 기대 효과랑 그리고 이게 예전에 안성시에서 소부장 위치를 진행하셨잖아요. 안성에 그거랑도 어느 정도 연구하셨는데 이 도로가 SK라는 삼성의 중요 반도체 공장 요소들을 다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연관성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하나씩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내용들이 또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대 안성 내부적으로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시장님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안성이 수도권 안에서 서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안성의 동부 이쪽은 또 안성 안에서도 발전을 서야 되는 그런 앞서도 있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정확히 이제 그동안 안성 발전에서 서야 되어왔던 북부지역 북동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성 내부의 균형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남자 반도체, 또 용인천의 SK, 원산 SK 반도체, 그 아래 국가는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 노선을 둘러싸고 말하자면 안성하고 용인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데 신결력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용인은 가급적인 용인 반도체 벨트 쪽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는 상대적으로 집가가 또 비싸고 안성 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면 반도체 분류 성격이 또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찾아서 노선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잠실에서 용인 서인 쪽 지나서 안성 철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철도가 또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직 구간을 몇 공도로 나눠서 어디를 언제 또 거기에 따져야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건설할 때 보면 구간을 몇 구간을 나눠서 시급한 데로 빨리 완공하고 최종적으로 안성까지가 먼저 개통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는 27년부터 원산 SK 반도체가 가동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를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간자만 다 100% 민간자만은 아니고 국비로 이제 수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개입을 해서 27년도에 원산 SK 가동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좀 빠르게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형태부터 이어지는 이 반도체 산업의 물류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안성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만나보면 그분들이 안성에 대해서 가장 큰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근의 그 세계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의 이 거리상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사실 근데 그게 안성의 소자 특화단지의 경쟁력의 일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구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 노선이 이제 안성이다 이제 이렇게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화성에서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민자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더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와의 안성 간의 이제 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로망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좀 협력 기업들이 많이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건 이제 어쨌든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반성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원산이나 남사에 가보시면 그냥 허벌판이에요. 시골이거든요. 이름이 용인이지. 우리가 용인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도시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그리고 어디를 생활공부를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 도로들이 만들어지면 또 저희 시에서 이 안성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선들을 도로망들을 조금만 정비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거지로서 그리고 생활권으로서 안성이 자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에 있어서의 일부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이렇게 도시권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동북권도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리고 일축축산 상주 이쪽에서 인구가 많은 지금 박유재 석대를 따르는 화성 수원 인구 많은 이쪽까지 가는데 시간도 뭐 많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일축에서부터 따져도 40분대? 45km니까 고속도로 구간이 시간으로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수소되는 시간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수소되지 않다는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 수원 중심으로 한 인구 밀집 지역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인일보 민영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보다는 좀 어차피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좀 제안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면 저희 안성 구간 노선을 보니까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일반 국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더 적도할 수 있는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을 분단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사이사이에 통로박스를 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박스가 기본 사이즈가 3m, 3m 사이즈일 텐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또 저희가 뭐 개발 행위를 한다거나 또 마을 동네 사람들이 농기계가 지나간다거나 할 때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박스를 적정한 구간에 좀 더 넓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넓은 사이즈로, 홈을 넓은 사이즈로 해주셨으면은 그거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그 BTOA 손익공유형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될 텐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어차피 그 피맥에서도 다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 해서 그런 타당성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최소사업 운영비가 아마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민정부 국장님께 이제 따로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이 짓는 것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격, 통행료를 좀 낮게 책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소사업 운영비 설정을 얼마를 하느냐. 너무 높게 책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에게 정부의 부담이 올 수도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 지자체에도 또 일정 부분 통행료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기준선이 제가 지금 이거는 요 4장의 자료를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가장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실 수 있으니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헤아리셔서 통행료가 적정한 가격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 주시고 합니다. 우리 안성도 지금도 이제 고속도로, 중고고속도로 쪽도 밑에 통로박스 이것 때문에 민원인 인적들이 많은데, 민영기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넓게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되게
큰 과제가 IC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통행료나 이런 통해서 주민들 편의가 저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운영과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교통과 주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났을 때 시가 부담할 거는 이제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국가적인 사업에 있어서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방금 우리 윤정국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인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측정과 관련돼서 또 이제 수시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들을 이제 물어올 거고, 그 설계 과정에서 통로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뭐 방어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하고 인근이 있을 때 사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달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돼서는 비용 문제들이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제도적으로 어쨌든 민간 사업자가 국가가 직접 수행했던 사업보다 과도하게 통행료를 걷거나 이럴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과거에 무리한 통행료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네, 단기의 노평석 기자입니다. 김문화 시장님과 국회의원께서 각각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접벽이 통과됐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것인데, 앞으로 화성 안성 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해결책이 있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노력을 가지고 그게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주로 보통에 계시니까, 보통에 계시니까. 주로 이제 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들이 대규모 문화유적이 발굴되게 되면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택지 개발할 때도 유적 이제 탐사할 때 역사적 가치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제안을 한 DL이라고 하죠. 네, 그쪽에서 초보적인 걸 하죠. 그래서 아직 뭐 크게 적으로는 없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데, 지금으로서는 뭐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없다고 좀 들었고요. 또 이쪽 안성 쪽 여기 남쪽을 통과하면 저는 터널이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화유적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이제 민우기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어쨌든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민간 주체가 나섰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아까 의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이 대략적인 노선이 확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IC가 어디 만들어지고 제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산악이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마을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안성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성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개별 이제 주민분들, 마을들이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노선에 있는 인근 마을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 과정이고,
또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토위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협력해서 그냥 국토부가 하는 일이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시기에 이익되는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성 얘기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고를 좀 크게 확장하면, 그동안 해관 이후에 아직 이렇게 경도식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도철도, 경부고속도로.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거의 허화 상태인 거고, 새롭게 이제 우리 중부 내륙 축이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포천 최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까지 개통됐는데, 이거 할 때도 다 교통량을 예측하고,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20% 정도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부고속도로에서 20% 정도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애초에 예측했던 예상 수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포천 세종 안성 구간까지 굉장히 통행량이 많이 늘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경부고속도로 세종까지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연결이 안 된 현재 상태에서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분산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속도로도 안도시 고속도로로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포천 세종 고속도로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좀 언론인분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포천 세종 구간의 고속도로 또 이제 철도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됐던 내륙, 중부 내륙권이 새롭게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부상을 하는 그런 어떤 산업 경제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신한뉴스 오태우입니다. 예, 신한뉴스 오태우입니다. 다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윤대님께서 국토위에 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먹고 사는 기업 중에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주유회사가 먹고 산다는 게 있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 안성간 도로 세종까지 이어지지만 그 도로를 가면 사실 안성오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용인에서 안성까지 민간도로가 좀 생기는데 사실 이게 민자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들이 사실 수요 예측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국토부나 정부에서 이거를 수용을 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안에 보면 사실 도로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상의 노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서 국회에서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다 하고 또 사실 반도체 산업 활성화라는 이유로 사실 어떤 특정 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상황도 사실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의견 주실 건지 같습니다. 특정이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저는 무슨 반도체 폐가가 도로하고 연관해서 네. 좀 상상이 안 되는데 국회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또 검증을 한다. 공식적으로 검증 결과는 없고요. 이번에 통과한 진짜 적격 조사라는 것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민간에서 이제 제안서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국토부에 내지 않습니까? 지금 못 내니까 돈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돼서 내겠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국토부에서 공익성이라든가 공익성에서 또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걸 국토부에서 1차 검증을 합니다. 1년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민자사업 제안이 국토부로 들어와요. 근데 그 국토부로 들어온 것을 다 기재부로 민자 적격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공익성도 있고
경제성도 나온다. 라고 선정된 것만 기재부의 KDI의 인사적격 조사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그런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대한 주된 조사는 이번에 이제 통과된 기재부 KDI 인사적격 조사 단계에서 말씀 주신 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검토 단계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살펴볼 관심 갖고 이제 살펴볼 문제들이긴 한데 공식적인 어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로서 국회가 검증하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절차는 좀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식 절차는 여기서 이제 일단하게 된 거고 전략 경영평가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문화재라든가 특별한 그런 또 환경적인 위험 부담이 없는지 그거를 이제 또 1년, 1년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실시설비에 들어가고 이제 업체 선정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추진 절차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어떤 그 미비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공식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못다한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